혹시 지금 그림 앞에서 막막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금방 잘 그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 이런 생각 때문에 붓을 내려놓은 적 한 번쯤 있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진짜 잘 그릴 수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림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시작할 때 막막함이나 두려움은 누구나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막막함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그림 그리면서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밑그림까진 그렸는데 물감은 못 칠하겠어요. 완성하고 보면 색이 왜 이렇게 연하게 보일까요? 수채화 배우다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어요. 사실 우리는 어디에서도 수채화를 쉽게 그리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은 없잖아요. 혼자 시작하게 되니까 늘 막막하게 느껴지고 또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따라해 봤는데 덕분에 예쁜 그림 그렸어요. 수채화 포기했었는데 다시 도전할 용기가 생겼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기본적인 수채화 방법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 제가 직접 경험을 통해 깨달은 수채화 잘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제임스 클레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1%의 변화가 쌓이면 1년 뒤에는 무려 37배나 성장한다. 우리의 그림도 단숨에 늘지는 않잖아요. 하루에 10분, 딱 한 장이라도 꾸준히 그릴 때 그 작은 습관이 쌓여서 어느 순간 실력이 점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짐했죠. 정말 간단한 그림이라도 매일 그려보자. 근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의 뇌는 변화를 싫어한다고 하죠. 그 저항력이 저의 발목을 잡아 시작을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책에서 제시하는 또 다른 팁이 있었어요. 보이는 곳에 두라. 즉,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물감과 도구들을 내 눈앞에 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도구들이 내 눈앞에 보여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작을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조금 변형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공간 방 안쪽에 작은 책상을 마련하고 그 위에 수채화 재료들을 전부 펼쳐 놓았어요. 언제든 앉기만 하면 바로 그림을 시작할 수 있게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수채화를 시작할 때 준비하는 과정 자체를 힘들어하고 있었더라고요. 종이, 물감, 붓, 물통, 연필 이런 것들을 꺼내놓고 치우는 과정이 귀찮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큰 에너지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 저항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 이후로는 정말 신기하게도 저항이 사라졌어요.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다음에 그릴까? 라는 생각 대신에 그냥 습관적으로 책상 앞에 앉았고 앉다 보면 손이 저절로 움직여서 뭐 하나라도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저녁 몇 시간씩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그림이 거의 200장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죠. 아, 수채화 이렇게 재밌었나? 재밌으니까 계속 그리게 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실력이 쌓인 거예요. 이런 작은 깨달음이 모여서 제 그림이 눈에 띄게 성장하게 된 거죠. 많이 그린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니지 않나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결국 발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그리면 나쁜 습관만 쌓이는 거잖아요.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맞아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저도 사실 그 부분에서 한동안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은 대안은 바로 의도적으로 개선하기였어요. 예를 들어 꽃을 그릴 때 어떤 날은 꽃잎의 곡선을 어떻게 표현할지 여기에만 집중하고 다른 날은 색의 번짐만 연습해 보는 거예요. 또 다른 날은 붓의 압력을 달리 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많이 그리기보다 하나의 작은 요소에 집중해서 많이 그리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소재를 반복해도 매일 조금씩 다르게 접근하게 되고 그 작은 개선이 쌓여서 점점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누구나 그림을 잘 그리고 싶잖아요. 하지만 그 마음을 현실로 만드는 건 쉽지 않죠.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우리는 보통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시간이 없고 에너지가 없고 마음이 지치면 시작조차 못하게 되니까요. 사람은 좋아하는 일 할 때 더 오래 몰입할 수 있고 쉽게 지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는 꽃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풍경을 좋아하고 처음부터 어려운 정물 하나 복잡한 인물을 그리려 하면 어렵지만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소재, 내가 좋아하는 꽃 한 송이나 좋아하는 카페의 한 구석을 그린다면 시작하는 순간부터 즐겁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꾸준히 많이 그려보는 경험이 실력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실력을 키우는 길에는 왕도가 없어요. 좋아하는 소재로 꾸준히 그리고 매일 앉기만 하면 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특히 환경을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책상에 재료를 다 펼쳐두고 언제든 시작할 수 있게 만든 것처럼 말이죠. 그림을 시작하기 전까지 느껴지는 그 저항을 줄이는 게 결국 꾸준히 그릴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아하는 그림으로 시작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요. 좋아하는 걸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몰입하게 되고 많이 그리는 일이 즐거움으로 바뀌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수채화를 진짜 잘 그리고 싶다면 아무 그림이나 많이 그리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그림으로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작은 습관처럼 그리세요. 앞에서 말했듯 환경을 세팅하고 의도적인 개선을 시도해 보세요. 저는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림 앞에서 막막하거나 두렵다면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말고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장미꽃잎 하나만 그려볼까? 오늘은 나뭇잎 하나만 그려보자. 오늘은 물 번지기 연습만 해볼까?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의 그림은 분명히 변할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빨리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성하는 것. 그리고 내 그림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조금씩 그리다 보면 나 정말 많이 늘었구나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저 역시 매일 그리기가 많이 힘들었지만 책상에 재료를 펼쳐놓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난 뒤부터는 그림이 제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제 그림이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수채화를 잘 그리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붓을 들어 종이에 선 하나만 긋는 것도 좋아요. 언젠가는 여러분만의 멋진 그림 세계가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